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. 안녕하세요.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 변호사님. 제가 이번에 물어볼 주제는 의료사고에 관한 건데요.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의료사고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의료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. 예, 그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. 그 사망한 경우에 보통 형사고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아마 그 당시에 치료 행위와 관련해서 그게 뭐 수술이든 아니면 약을 뭐 조제하는 것이든 뭐 치료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그거를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게 이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그 경찰에서 그러한 진료 기록기 같은 것들을 압수를 하고 압수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과실인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걸 감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소위 말하는 의사 잡는 의사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피의자 내지는 의사 선생님의 그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확보돼서 기소가 된 후에 유죄가 된다면은 이제 그 형사 기록을 보통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서증 조사를 신청을 받아서 이제 자료를 확보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.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. 근데 이 증거 자료는 좀 모으기가 힘들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그거를 본인들은 과실이 있다는 건 본인 전문가로서 다 알고, 만약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숨기거나 아니면은 조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.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건가요? 예, 만약에 그게 형사 처벌에 대해서 유죄로 된다면 더욱더 입증도 용이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면은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. 과실이 입증되고 유죄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, 하지만 그 증거를 입수하기가 힘들다.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증거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인데 일반인들이 사실 보기 힘들고,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또 확보합니다. 보통 이런 것들을 조회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감정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마약에 관한 건데요. 변호사님이 갑자기 저놈이 왜 갑자기 마약에 대해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마약을 접해봤지 실제로 접해본 적은 없어요. 하지만 실제로 접해본 적이 없어도 마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마약이라는 건 정확히 뭔지 정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마약이란 국내법상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이고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정의된 물질을 마약이라고 합니다. 혹시 마약류 범죄는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마약류 범죄는 최소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정형 기준으로 처벌하게 돼 있고, 또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마약 투약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 이하기 때문에 7년, 그 다음에 제조 및 판매자는 10년 이상이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. 징역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다. 예.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형이 되게 좀 낮은 것 같네요. 예, 처음에 이제 투약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법정형이 5년 이하로 이렇게 징역형이 정해져 있고, 대신에 이제 재범이나 상습범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조와 판매가 영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 이러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이지만
마약류 범죄는 구속수사 또는 실형의 위험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이제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좀 특이할 만한 게 이러한 그 마약을 하면 보통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요새는 이제 거의 이런 것들이 택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대금 지급 방법은 암호화폐,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지금 결제되는 게 추세입니다.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택배로 마약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예,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서로 그렇고요. 이거는 뭐 이미 저희들 그 영화에서도 치킨 배달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통닭을 파는 척 하지만 그 통닭이 주가 아니라 마약 판매를 택배로 하는 게 그런 마약 범죄와 관련돼서 영화로 상영된 바도 있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시는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 천만 영화 극한 직업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고도 마약을 저렇게 배달을 한 애였는데 사실 영화적 설정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도 배달이 되기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마약이 또 이제 생각보다 벌금형이라든가 법정형이 되게 낮아서 그것도 새롭게 안 사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투약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. 투약자의 그렇고 제조 판매한 사람들은 다 엄중하게 그 다음에 아주 중한형으로 처벌을 합니다. 변호사님이 방금 이제 제조 및 판매자의 경우는 조금 더 가중 처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가중 처벌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그 마약의 가치가 500만 원 이상, 그 다음에 5천만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. 그러니까 특가법상 그 마약류 관련해서는 3년 이상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마약 가치가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,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나눠가지고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. 이제 제조 및 판매자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더 가중 처벌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되게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 좀 마약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과 좀 신기한 사실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법도사 옥변 옥수민 변호사였습니다.